네, 함진규 사장님. 예. 네. 제정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가 20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예. 휴게소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뭔가요? 짧게. 아무래도 뭐 운영 역량 아니겠습니까? 아니, 휴게소 오려고 일부러 고속도로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인접한 노선에 통행량이 많으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보다 보니까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박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정도 거리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위치인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건설비가 한 270억 투입되는 정규 휴게소고 도공이 올해 8월에 남한강 휴게소의 민간 투자자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도공이 100% 시설을 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이 됩니다. 이게 207개 휴게소 중에 한 90%가 이런 방식입니다. 나머지 10%는 민간 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요. 이 경우에는 민간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요. 도공이 229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올해 갑자기 뒤늦게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85%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거 한 15%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BO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도? 예. 휴게소 사업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건물 다 지어져 있고 40억 원만 투입하면 도공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민자한테 뒤늦게 준다. 이거 208개 제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이게 유일한 사례인 거죠? 예, 현재로서는 시범 처음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사유는 휴게소가 거기가 인제 내린천 휴게소랑 비슷합니다.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휴게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인제 내린천 휴게소를 임대 입찰을 했더니 업체가 중견 업체임에도 임대 네, 운영을 조금 하다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도저히 해주시고요. 못한다고 반납을 민간이 했습니다. 100% 지을 때 보장해주는 기간이 25년, 30년인데 15% 투자한 민간 사업자한테 15년을 보장해준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특혜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도공이 이게 돈이 40억이 없어서 민자로 전환한 건 아닐 텐데 이거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일입니까? 40억 그러니까 부분이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제가 일인지 최종 결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최종 결제권자입니다. 결제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민자 전환하자고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같이 누굽니까? 상의하다가 이제 내린천 휴게소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방식은 도저히 어렵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신설 그렇게 하셨다. 휴게소가 네, 대답은 짧게 해주세요. 이 업체가 휴게소 관련 매출이 한 97%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한 휴게소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4개 모두 굉장히 평범한 휴게소고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입찰 모두 탈락한 업체예요. 7개를 응찰했는데. 근데 이 업체한테 비정상적인 특혜성 BOT를 주지 않으면 이 휴게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까? 제가 그 설명도 다 드렸고 자료까지 다 드렸거든요. 저희 입찰 결과는 다 확인했고 이게 임대 뭐 입찰은 드론, 미래형 휴게소 경쟁률이 만드신다고 되어 수십 대 있더라고요. 1이기 때문에 몇 번을 입찰에 참여해도 자, 되는 그럼 이거 경우가 질문을 드뭅니다. 드릴게요, 본부장님. 대답은 짧게 해주시고요. 이게 229억을 이미 투입을 했는데 민자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도공이 이거 마저 지어서 임대사업장 하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나머지 40억을 민자한테 끌어와서 민자 휴게소로 하는 게 도공 입장에서 더 이익인지 이거 수익은 비교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따져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본부장님, 이거 발주하실 때 따지지 않고 발주하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회계법인에서 타당성 연구 이거 한 거. 거기에는 여기에 누락됐지만은 수익 분석 누락돼 있죠. 나중에 수익 분석 안 하셨잖아요. 그 수익 분석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근거가 저희 없어서 그렇지 의원실에서 그거 다 제가 질문할 때는 대답하지 마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에 따라 수익성 어떻게 나뉘었는지 회신해달라고. 회신을 못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도공 입장에서 229억 원이나 돈을 들인 휴게소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인지 판단도 안 하고 민자 전환을 뒤늦게 한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같이 협의하고 집 돌아가가지고 회사에서 자. 직원들하고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본부장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슬라이드 6번째 보여주세요.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뭐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 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뭐 주식에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 휴게소 입지는 지금 노선 문제되는 노선 그 이전에 입지 결정이 다 돼 있었고요. 설치는 다만 화도양평 연결되는 그 시점에 하기 위해서 건 한 10몇 년간을 그 입지만 부지만 조성해 놓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리지만 임대 입찰하고 민자하고 중간을 한 이유는 이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빨리 고객들한테 첨단 휴게소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그 결과가 민자하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젖었기 때문에 민자를 좀 더 가미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방식을 시범으로 좀 추진했던 겁니다. 과거에 선정이지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올해 8월이고요. 본부장님. 네. 그리고 첨단 휴게소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휴게소 중에 첨단 휴게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임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 남한강 휴게소 이전에 모든 휴게소 입찰에서 5년 동안 탈락한 업체예요. 이 업체가 아니면 도공의 능력으로는 첨단 휴게소를 못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이틀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종점 변경안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경동 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점 변경안이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시됐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오늘 이분이 갑자기 진술을 하겠다고 왔지만 위증의 처벌을 전제하는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증감법이 적용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김수현 상무님 본인이 동의하시고 또 여당 간사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기왕 오신 김에 참고인으로서 저희가 질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동의 김수현 상무님.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상무님이 사전 통보 없이 증인신문 시작 10분 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질문을 제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합감사 때 다시 출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에 따르면 강상면 종점하는 경동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변경 노선을 제시한 당사자는 김수현 상무님입니까? 입니다. 맞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회사 그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참여자라고 하면 용역 책임자들입니까? 책임자, 분책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상면 종점안을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착수 보고 전에. 착수 보고 전이라고 하시면 그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공사 착수 보고 전에 네.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도로 분야 책임자와 제가 같이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노선을 도출해서 사업 책임자한테 노선 보고를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착수 보고 하기 전에 노선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변경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국토부랑 도로공사에 얘기한 건 언제입니까? 도로공사는 5월 16일인가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착수 보고 때 처음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발주처인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5월 24일 날 보고했습니다. 착수 보고 전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외부로는? 외부로는 상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뭐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됐고요. 그 박상훈 이사 진술에 따르면 이 종점 변경 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통량 분석이나 BC 분석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기술적 검토도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장 답사만 거쳐서 단일한 변경 노선을 그렸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상무님, 지금 이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사실은 이 계획서 작성일로 기준으로 하면 열흘 만에 기존에 2년 넘게 쭉 검토되고 추진되어 온 원안을 버리고 변경 동점을 제시하신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리하고 의아하고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 종점을 이런 기준을 거쳐서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착수보고에서 얘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발주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용역사 동해가 있는데 동해도 착수보고 직전에 이걸 들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공동 용역사에게도 의견을 묻거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BC, 교통량, 기술적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답사만 가지고 이런 단일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그냥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경 단일 노선에 대해서 확신에 찬 경우거나 아니면 경동이 딱 이 강상면 종점을 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인 변경 동기가 있거나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묵시적 명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 그런데 교통량 검토, BC 분석, 기술적 검토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님이나 경동 측에서 이 변경 노선에 대해서 확신에 찰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 두 번째로 경동의 입장에서 이 변경된 이 단일 노선이 아니면 안 될 자체적인 동기는 있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경동이나 경동 대표님이 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 한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용역사 경동에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도출되는 것이거든요. 경동은 아무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현장 한번 가보고 KDI 원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가보고 변경 노선을 그렸습니다.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누가 수년 동안 검토되고 추진된 원안을 틀어서 노선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내부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렇게 무리하고 이례적이고 의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 노선을 착수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 용역을 받게 되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략적인 틀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대안 노선을 제출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착수보고 이후에 나중에 도로나 아니면 교통의 기술적인 검토는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교통량 데이터가 나왔던 게 9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착수보고는 우리가 종점뿐만 아니고 시점이나 중간에 IC 이제 나들목 간격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원론이고요. 그 문제 제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종점부가 구조물에 접속하는 부분을 토공부로 개선하겠다라고 검토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검토 방향이 나중에 우리 사업이 끝났을 때 그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는 나중에 차이가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노선을 마치 결정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방향을 제안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외부 자문도 있고요. 이제 관계기관 협의도 있고요. 환경영 평가,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재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야 노선이 확정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상무님 나오십니다. 종감 때 다시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몇 가지만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회사 내부 여러 직원들과 같이 변경안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안을 경동 내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사업 책임자이십니다. 사업 책임자라고 하면은 이 과업 수행 조직표에 있는 강성묵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경동 엔지니어링의 현직 대표이사인 강재용 대표님의 부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40년생이시고 80대이신데 창업자이고 실 오너이신 분 맞습니까? 지금은 대표님이 실 업무를 다 하고 계시고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는 다 하고 거죠? 계시고 예, 그 기술적인 업무만 회장님 관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고속도로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상무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 사업 책임자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당시에는 큰 의견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을 가 보시고 나서 그때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언제 말씀이신가요? 그 4월에 가실 때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사업 책임자는 착수 보고 이후에 현장을 가셨습니다. 착수 보고 이후에요? 네. 착수 보고 이전에 그 강상면 종점안 변경 노선을 보신 적은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는 저와 도로 분야 책임자가 가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상무님 아까 밖에서 말씀하실 때 이 본부장께서 노선이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거는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네요. 제가 그게 아니고 회장님이나 이렇게 연륜 있는 분이 보시면 노선을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경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우리 노선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말씀 말씀드린 적 일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증인 우리 상무님한테 이 사업 책임자 본부장님은 뭐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어려운 상급자입니까? 어렵죠? 네. 상무님이 이 본부장님이 가진 생각을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강상면 종점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책임자 본부장님의 의견이나 의중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반영이 돼 있다고? 사업 책임자는 각 분야 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 책임자는 이 사업이 잘 꾸려나갈 수 있게 일정 관리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책임자지 노선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도로 분야 책임자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